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앞서서 많은 와인 산지와 와인에 대한 에피소드, 와인의 속살들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 강의를 종합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소믈리에로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그리고 레스토랑을 이용하실 때 여러 가지 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믈리에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소믈리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1700년도 이전에 소믈리에들은 또 영주라고 그러죠. 중세시대. 그 영주들의 모든 식재료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현대적인 의미로 오면서 식재료에 대한 범위는 좀 뒤로 없어지고 와인을 관장하는 사람. 아무래도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와인샵에 가셨을 때 또 와인을 총괄하고 있는 매니저가 또 소믈리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셰프가 있는 곳에는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도 이제는 전 세계 기준이 되고 있는 미쉐린이 발표하게 되는데 1889년도에 창립된 미쉐린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를 많이 팔기 위해서 무료로 여행 가이드북을 만들기 시작했고 1926년도에는 레스토랑에 몰래 본인들의 암행어사를 보내서 별점을 매기게 했고 그래서 가장 높은 별엔 3스타, 2스타, 1스타를 매기게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미쉐린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 뒤로 국제적인 도시인 홍콩과 싱가포르, 마카오, 그 다음에 일본의 제2의 수도였던 교토가 받게 되고 우리가 받는 해에 상하이가 5월 달에 먼저 미쉐린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 7번째로 별을 받은 도시가 서울이 됐으며 이 이후로 첫 번째 24개의 레스토랑들이 별을 받게 되는데 매년 10월과 11월 달에 날짜는 정확히 고정하고 있진 않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매년 미쉐린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올해는 발표하지 않고요. 제가 듣기로는 2024년 2월 달에 우리의 제2의 도시인 부산이 미쉐린을 받게 되면서 8번째 서울의 결과는 부산과 함께 2024년 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쉐린 스타를 받기 위한 평가 기준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리 재료의 수준.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둘째,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여기서 바로 셰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셰프라는 것은 전문적인 조리 교육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창의적인 레시피, 창의적인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셰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리에 대한 셰프의 개성과 창의성. 네 번째, 가격에 합당한 가치. 다섯 번째,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품질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무려 35개의 미쉐린 레스토랑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5개의 미쉐린 레스토랑에 소믈리에는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당연히 있습니다. 코스에 진행되는 순서에 맞춰서 소믈리에가 그 식재료에 대한 설명부터 음식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테이블에 와서 직접 하며 또 그 음식에 어울리는 음료, 그게 꼭 와인뿐만이 아니라 식전주와 식중주와 식후주까지 그런 페어링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35개의 레스토랑에 셰프가 있다면 당연히 소믈리에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호텔 경영을 전공하고 2003년부터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와인에 대한 공부를 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2005년도에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에서 럭셔리 브랜드의 큰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마케팅 디렉터가 저희 바에 찾아와서 물론 저는 아니었지만 저희 직원에게 와인을 추천하기를 원했는데 그 와인 추천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마케팅 디렉터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저희 총지배인에게 장문의 컴플레인 레터를 보내게 되는데요. 전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인 호텔이 어떻게 와인 추천을 직원이 못하냐. 그 총지배인이 그 레터를 받자마자 저희 인사부에 전화를 해서 가장 와인을 많이 하는 3명을 바로 총지배인과 인터뷰를 잡게 되고, 루카스, 네가 이제 앞으로 이 호텔의 소믈리에가 돼서 와인의 교육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카드에 저희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소믈리에라는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저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저는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속 입상을 하지 못했고, 세 번째 도전했던 2008년 6월 달에 제가 3회 대회에 우승을 했고, 앞섰던 1회와 2회 대회 우승자들과 함께 그해 12월 달에 열렸던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해서 2010년도에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제13회 세계 소믈리에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세계 소믈리에 대회는 1969년 1회를 기점으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2023년인 올해는 제17회 세계 소믈리에 대회가 와인의 종주국인 프랑스 파리에서 2월 달에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안중민 소믈리에의 어떤 코치와 후원을 위해서 저 또한 동행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일주일 동안 세계 소믈리에 대회에 일정을 같이 소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2010년도에 세계 소믈리에 대회는 지금의 제가 있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기회이자 경험이었습니다. 그 대회의 우승자였던 제라드 바셋은 무려 3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 대회에 제가 출전했을 때 5번째로 도전했던 시기였고요. 5번째니까 15년을 대회에 도전하신 것이죠. 영국의 대표였습니다. 결승전은 3명이 진행됐는데 마지막이 와이너리의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와이너리가 어딘지를 맞추는 거였는데 무려 10개 중에 7개의 정답을 유일하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우승자를 발표했을 때 저를 포함한 60여 명의 국가대표 소믈리에가 모두 다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의 시간과 노력을 알았었기 때문에 뜨거운 박수로 그의 우승을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저는 그의 어떤 서비스와 그의 깊이 있는 와인에 대한 지식을 보면서 앞으로도 와인에 대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0년도에 대회 이후로도 지금까지 제가 호텔에서 소믈리에이자 식음료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에 입사하고 3년에서 5년 차이 때 굉장히 좀 방황하던 시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계속 소믈리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계속 와인을 질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날 제가 자주 가던 홍대의 와인바에 가서 제가 조금 얼굴도 안 좋고 고민에 빠졌을 때 제가 와인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친분이 있던 대표님께서 저에게 와인 한 잔을 딱 내밀었는데 제가 그 와인을 맛보고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샤토네프 데파포라는 교황의 와인이었는데요. 조금 숙성이 오래된 한 15년 정도 숙성된 이 와인이 약간 가족처럼 저를 따뜻하게 약간 안아주는 것처럼 이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복합미에서 제가 그날 살짝 눈물을 흘렸던 걸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와인이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진짜 와인은 신의 음료구나. 플라톤이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 와인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때 저는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음료가 있다면 내 인생을 앞으로 와인에 걸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샤토네프 데파포라는 교황의 와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때의 갈등들을 극복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후배들을 이끌면서 또 호텔에 역할들을 하면서 소믈리에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믈리에들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레스토랑에 가시면 와인 리스트에 3, 400가지의 와인을 딱 리스트를 받으면 너무 당황스럽겠지만 그때 바로 필요한 게 소믈리에죠. 호주산 레드와인을 추천받고 싶다든지 혹은 칠레산 레드와인
뭐 미국산 화이트 와인을 추천받고 싶다 하면 소믈리에가 그 와인 리스트 중에 가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그 와인들을 서비스 해드리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소믈리에들에게 와인 리스트는 보물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성숙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진짜 와인 리스트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레스토랑, A 레스토랑은 와인 리스트 수준이 너무 좋은데 여기는 별로 종류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와인 리스트를 구성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고, 그래서 소믈리에의 능력을 마지막에 결과치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와인 리스트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셰프하고 소믈리에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미쉐린 레스토랑이 메뉴를 많이 리뉴얼하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그 메뉴를 바꿀 때 전체 요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뭘까를 셰프와 소믈리에가 같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는 거죠. 한 5가지의 후보군을 놓고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A라는 전체 요리와는 A라는 와인이 가장 먹었을 때 좋은 맛이 나더라. 그러면 그렇게 페어링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셰프와 소믈리에가 함께 일하는 공간이라면 그런 메뉴 구성이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의 서울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인 행사들을 기획하게 됩니다. 와인 행사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90% 이상이 수입 와인이기 때문에 그 와인이 수입되고 있는 지역에서 뭐 영어로 하면 와인 메이커, 와인을 생산하는 사람 혹은 그 회사의 CEO, 대표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그 와인 메이커나 CEO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소믈리에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와인 디너라든지 와인 런칭 이벤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매달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만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내신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의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와인메이커를 만나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실 수 있으며 또 와인메이커 직접 또 테이블에 찾아와서 와인에 대한 설명들도 충분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와인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와인메이커스 디너라든지 뭐 호텔뿐만 아니라 일반 레스토랑에서라는 와인 디너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와인 행사들을 통해서 소믈리에들은 바로 그 레스토랑을 널리 알리고 또 충성도가 높은 VIP 고객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계기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국내 와인 시장은 코로나 이후로 많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이제 1년의 와인 시장을 봤을 때, 마켓으로 봤을 때 한 1조 후반에서 2조 정도의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와인 시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수입사가 이제 거의 800개를 넘어서 막 9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라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재미는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입사의 와인들도 있지만 작은 중소규모의 수입사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 수입사라는 건 대표적으로 3사 마트나 대형 와인샵에 유통되는 와인이 될 것 같고요. 작은 수입사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와인 산지 중에 이탈리아의 다브루쪼라는 지역의 와인만 수입하고 싶어. 혹은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와인만 수입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지역이 세분화되면서 중소규모의 수입사도 많은 것이죠. 그럼 이런 중소규모의 와인들은 어디서 맛볼 수 있냐? 일단 서울 시내 호텔들이 봄, 가을에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앞에 가서 와인잔을 하나 받고 이벤트 현장으로 들어가서 최소한 50종에서 많게는 100종 정도의 와인들을 그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냈고 마음껏 시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음한 와인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내 스타일의 와인이다 직접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제 수업을 10강을 다 듣고 이제 내가 와인에 대해서 좀 기초를 안 것 같다. 나도 이제 실질적으로 와인의 다양한 행사들을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행사를 참여해 볼 수 있고 그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행사들의 이벤트들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 직접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순간에는 와인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10강의 강의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소믈리에이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산지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떤 소믈리에의 속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 와인을 접근하실 때 와인 디너나 와인 행사들을 통해서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높게 느껴지는 벽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그런 행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와인에 대한 평가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10강의 강의를 들으셔도 여러분들에게 와인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와인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료이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와인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자리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0강의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산지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저 또한 행복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와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